당 현종과 발해 천도, 발해 건국, 중경 현덕부. 696년 5월 마침내 거란인 이진충과 손만영이 영주 도독 조회의 통치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 틈을 타서 고구려 장군 출신인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 말가림과 함께 영주를 빠져나와 전쟁의 피해를 거의 받지 않았던 만주 동부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대조영은 추격해오는 이해고 당나라 군을 천물령 전투에서 크게 무찌른 뒤에 만주 동부 지방에 남아있던 고구려 유민과 말가린을 규합하여 698년 길림성 돈화연 부근의 동모산 기슭에 발해를 세우고 연호를 천통이라 하였다. 발해는 건국할 당시 대조영은 스스로 나라의 이름을 진국으로 정하고 그 후에 713년 당에게 자효위 대장군 발해군왕 호란주 도독으로 명목상 책봉된 후로는 국호를 발해라고 하였다. 동모산. 자, 이제 발해가 건국된 동모산의 지명을 찾아봅시다. 동모산성을 뜻하기도 하며 698년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한 뒤 제3대 문왕 때 상경 용천부로 도읍을 옮기기까지 56년간 발해의 수도였다. 형성 및 변천. 동모산은 본래 숙신의 근거지인 호란주였는데 발해의 영토가 된 뒤에 중경 현덕부가 되었다. 현덕부에는 노주, 현주, 철주, 영주, 홍주의 6개 주가 속했으며 백암을 비롯 26개 현을 관할하였다. 동모산은 청나라 때 오라성으로 백두산 정계비를 세울 때 청나라 대표의 직함과도 관련 있는 곳이다. 발해가 있었던 곳이 백두산으로 발해가 건국된 동모산은 모산의 동부입니다. 모산은 또한 하나라 우인 김수랑의 무대 모산 진치이기도 합니다. 우선 모산의 정체부터 밝혀봅시다. 전라도 한평의 군명을 한풍, 모양, 모평, 기성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한평의 군명, 모양, 모평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곳에 있었던 산이 모산이며 이곳을 기자 주선이 있었던 기성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한평, 경상도 함양, 함안, 함경도 한풍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전라도 함양의 군명이 호주로 이것은 삼국지의 영웅 조조가 천도한 호도로 김해 호씨가 탄생한 금 땅의 금강산 지역이기도 합니다. 대진국 발해가 건국된 동물을 또한 지리지 신증 동국 여지스남에서 찾아봅시다. 함경도 덕원 도읍의 군명은 동모, 천정, 정천, 용주, 의주, 의천, 덕주, 의춘, 의성, 춘성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양산의 군명을 양주, 양주, 의춘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의령의 군명을 장함, 의춘, 의산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덕원, 경상도 양산, 의령은 의춘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함경도 덕원의 군명이 대진국 발해가 건국된 동모라고 합니다. 의춘은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곳 동모에 있었던 산이 동모산으로 금강산 중에 관중과 경도인 서울의 가운데 봉우리가 동모로 동모산을 가운데 두고 관중에는 제왕의 성, 한성, 국내성이 그리고 동모산에 넘어 서울의 격경에는 발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동모가 군명인 함경도 덕원의 군명이 춘성으로 춘주에 있었던 하천이 춘천이고 성이 춘성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군명은 삭주, 광해, 안양, 수춘, 봉산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춘천의 군명 광해란 조선의 황제 광해군이 황제가 되기 전 가지고 있었던 봉지로 이곳을 기반으로 황제가 되었던 것이며 강회와 전라도 광주는 동일한 지명으로 춘천의 군명 안양은 평안도 안주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안주에 있었던 성이 안시성입니다. 평안도 안주의 군명을 밀성, 평원, 안북, 영주라고 합니다. 충청도 천안의 군명을 영주, 영산, 환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안주와 충청도 천안은 영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이것이 환주인 박주였던 것으로 안주에 있는 성이 안시성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서 발해가 건국된 중경 현덕부의 철주가 고구려 때의 안시성이라고 했습니다. 정황이 딱딱 맞아 들어갑니다. 발해가 건국된 동모산의 대진국이 바로 환성인 안시성인 것을 추론할 수 있으며 대조영이 돌파한 천물령이란 천안의 입구인 천문이었던 것입니다. 대진국 발해가 건국된 곳이 천안 안주의 경도인 서울이라고 했으니 그것을 입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의 안국동과 인왕산 옆에 안산은 안주의 지명이 이입된 것입니다. 신증 동국 여지스남 구역본 경도인 서울의 형성을 인용합니다. 서울은 북으로
화산을 진산으로 삼아 동과서는 용이 서리고 범이 쭈그리고 앉은 형세요. 남쪽은 한강으로서 금대를 삼았으며 멀리 왼쪽으로는 대관령을 당기고 오른쪽에는 발을 두루 그 형세의 훌륭하기는 동방에 으뜸으로써 진실로 산하니 백이의 땅이다. 서울의 북에 있는 진산이 화산으로 화땅에 있는 산이 화산이고 양지가 화양으로 이곳에 있는 성이 화성이 되는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경도인 서울의 북쪽에 있었던 성이 바로 화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곳의 양지인 화양이 역사 속에 어느 곳이었는지 다시 밝혀보겠습니다. 화양, 옛 촉지방 명칭이다. 화양국지 촉지에 의하면 지상에서 천부라는 곳은 원래 화양을 일컫는다. 이는 촉지방을 화양으로 부르는 말로서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고 하였다. 당 태종 정관 연간에 송도에 촉현을 두었고 권한 5년에 다시 화양이라 고쳤는데 여기서는 송도를 가리킨다. 왕부의 중심 관중의 화산의 남쪽 양지 구중궁궐의터가 화양의 촉입니다. 당 현종이 있었던 궁실 지역이 바로 화양의 촉입니다. 그런데 조작된 역사는 당 현종이 안사의 난으로 몽진간 발해의 송도를 촉이라고 일체화시켜 조작했습니다. 당 현종이 있었던 한양 장안의 화양이 관중이며 한중인 촉입니다. 당 현종이 몽진간 금강산의 발해가 송도이며 천주가 있었던 비당금자의 금도인 간다라입니다. 자, 이제 진실된 역사의 속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향한 궁극까지는 이렇듯 무수히 많은 역사의 진실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파놓은 함정들이 널려 있습니다. 발해의 수도 상경 용천부. 발해는 756년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했다고 합니다. 755년 12월 16일 장안에 당한 안록산의 난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발해는 중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했다고 하니 상경의 지명을 살펴보고 발해가 천도한 숨은 이유를 밝혀보겠습니다. 발해의 역사에서 발해가 천도한 곳을 상경이라고 했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상경 용천부입니다. 경상도란 간단히 말하면 경주와 상주의 합성어입니다. 경상도 상주의 군명은 상주, 상락, 상산, 사랑벌 귀덕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상주의 군명 상산이란 상주가 한나라의 제후고 상나라 땅으로 이것을 기반으로 창녕을 기반으로 관중의 제왕의 성 한성 국내성을 장악하고 하나라를 건국한 황제국 하나라를 멸하고 당왕이 건국한 나라가 상나라가 되는 것은 조대명의 기본 원칙입니다. 대진국 발해가 건국된 중경의 송도가 하나라가 기반한 창녕의 하성이며 안사의 난로로 발해가 전도한 상경은 또한 제후국 상나라가 기반한 지역 상주입니다. 금강산 지역을 세분하니 한나라와 상나라가 기반한 지역의 지명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경상도 상주의 군명 상주와 상경은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윗수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경상도 상주가 윗수도인 상주였을까요? 상주에서 탄생한 송씨가 상씨입니다. 상은 제 나라를 봉지로 받은 여성 강씨 강태공의 후손이 제 나라와 인접한 송나라 상이라는 지역에 살면서 창성한 성이다. 상씨는 원래 중국 상당에서 개출된 성씨로 당나라 독정 때 병마사를 지낸 상가고의 후예로 전한다. 상씨는 제나라 강태공의 후손으로 제나라와 송나라가 인접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지역인 상주가 송나라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송나라란 주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멸하고 그의 후손에게 상나라 제사를 지내게 하기 위해 주었던 봉지로 경상도 상주의 군명 상산이 정확히 황제국 상나라가 기반한 곳이라고 신정 동국 여지스남이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가 막힙니다. 역사 속 경상도 상주가 황제국 상나라가 기반한 곳입니다. 그러면 미작의 송나라의 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작에는 은나라 제을의 맏아들로 제주의 서영이다. 주나라 모왕은 은을 멸하고 주왕의 서영 미작에를 은나라의 구지에 봉하여 은나라 선조들의 제사를 계속 받들도록 했다. 미자계가 죽자 그의 동생 연을 군주로 세웠다. 이가 미중이다. 미중이 죽고 그의 아들 송공계가 뒤를 잇고 계가 죽자 그의 아들 정공신이 군주의 자리에 올랐다. 정공이 죽고 아들 민공공이 즉위했다. 민공이 죽자 그의 동생 양공희가 뒤를 이었다. 양공이 즉위하자 민공의 아들 부사가 양공을 시해하고 스스로 군주의 자리에 오르면서 이 자리는 마땅히 나의 곳이었다라고 말했다. 이가 려공이다.
여공이 죽고 그의 아들 리공, 고가디를 이었다. 미중의 아들 송공이란 송땅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제후로 송땅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개성의 군명을 인용합니다. 부소 앞 송악군, 동비홀, 개주, 개경, 황도, 총막군이라고 합니다. 개성의 군명 송악군이란 송땅에 있는 산이 송악이 됩니다. 미중의 아들 송공의 봉지가 개성의 송악으로 개성의 군명 개주, 개경은 이곳이 환웅천왕의 신시개천의 무대라는 의미이며 개성의 군명 황도는 삼황이 계셨던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천하의 중심 천조가 있었던 곳의 지명으로 그래서 황제국 상나라가 기반한 곳을 위위신 상국이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이곳으로 발해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발해의 수도가 있었던 상경 용천부의 용천의 지명도 살펴봅시다. 남원은 백제 때의 교령군이며 신라 경도왕 때 지금의 이름을 얻었다. 남원 역시 임진왜란 때의 격전지였다. 임진왜란 중에 변사정의 교령산성의 수장이 되어 산성을 크게 수축하였고 1597년 정유재란 때에는 남원성이 왜군에 함락되면서 만복사, 남원향교, 용성관, 광활로 등이 불타고 말았다. 이 구장 사람들은 봄이 오면 용담이나 율림에 모여 향금과 사계를 행한다고 하였다. 동학농민운동 당시 김계남은 교령산성 안쪽에 있던 성국사에 직강소를 설치하여 전라자도를 통솔했다. 교령산성 안에 있어 산상절이라고도 부르는 성국사의 본래 이름은 용천사이다. 용천에 있었던 사찰이 용천사로 용천사가 전라도 남원의 교령산성 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곳 전라도 남원이 바로 대진국 발해의 수도가 있었던 상경 용천부입니다. 용천사가 있었던 전라도 남원의 군명이 용성입니다. 천황님들이 대를 이어 계셨던 곳이 용성입니다. 상기에서 대진국 발해가 있었던 중경 현덕부의 철주에 안시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안주에 있었던 성이 안시성으로 평안도 안주의 성 안에 천황님이 계셨던 천황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발해가 건국된 중경과 천도한 상경은 아주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신증동국 여지승남을 통해 밝혀보겠습니다. 경상도 창녕의 권치연역을 인용합니다. 삼한시대의 불사국의 땅이었던 창녕은 신라 진흥왕 16년에 신라에 합병되었으며 비사벌군 또는 비자회군이라 불렀다. 경도왕 때 화항군으로 개칭했다가 고려 태종 때의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고려 공민왕과 함께 개혁을 펼치다가 희생된 신돈이 이곳 영산에서 태어났다. 창녕군 성상면 덕골리에 있는 천왕제는 상가복에서 경북 청도군 두곡리로 이어지는 고개로 옛날에는 고개가 하도 험해서 1000명이 모여야 넘을 수 있었다고 하여 천왕제 또는 천왕현이라고 부른다. 천왕제란 이곳의 지금 거리에 있었던 천왕님이 계셨던 천왕현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상기와 같이 1000명이 넘는 고개로 조작했던 것입니다. 경상도 창녕이 창녕송씨가 탄생한 발해가 건국된 중경의 성도이며 근처의 천왕현이 발해가 전도한 천왕님이 계셨고 삼황이 계셨던 황도인 상주로 개성의 송악이었습니다. 대진국 발해의 수도 상경 용천부가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의 송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기가 막히죠? 이렇게 대진국 발해와 고려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대진국 발해가 있었던 백두산 정계비의 그 백두산이 실시개천의 무대 금강산, 묘향산, 태백산이었습니다. 현지에 주작된 백두산을 금강산이라고 하는지요? 현지에 주작된 금강산을 묘향산이라고 하는지요? 현지에 주작된 묘향산을 태백산이라고 하는지요?